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사가 이화, 해화, 명륜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등 우리 관내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종로의 지방자치 주권은 종로 구민,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빈집은 7만 9천 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4만 3천 호, 다세대 2만 8천 호인데 서울 시내 빈집이 2010년보다 4만 3천 호가 증가되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빈집 7만 9천 호 중 약 35%인 2만 7천 호가 25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경우 우리 구 전체 주택 4만 3,500여 호 중 빈집이 1,216호이고 그중 25년 이상 된 빈집은 438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구 사직동이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폐가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인구 감소와 재개발 지연으로 우리 구 빈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관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 보건 이슈 현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며 경관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집을 새 단장하여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집들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 대학생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소 6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등 광역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민 사고질 증진을 위한 각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 활용 극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하는 사업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빈집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빈집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고 주민 쉼터, 문화여가 시설, 복지공간,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공용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시민단체, 협의회나 조합, 민간기업,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빈집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빈집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978년 기상청이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지난 9월 경주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규모 5.8 지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지진만 34차례로 평년치보다 무려 32.8%가 많았으며 올 들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일어난 횟수는 총 34회로 집계되었고 규모 3.0 이상 국내 지진 발생 횟수도 8차례로 상반기 평년치인 5.7회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듯 최근 빈번하고 강도가 높은 지진은 우리나라 그리고 어느 지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진 설계와 내진 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진 여부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진 화산 재대책법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과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예방, 대비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엔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청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진 설계 흙은 내진 보강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 질문 답변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2010년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 건축물이라도 내전 설계토록 해서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건축 허가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난 대응 체계 컨트롤 타워인 우리 구청 대책본부 건물에는 계측기도 없고 내전 설계나 내전 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니 주민들에게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도 관련하면서 우리 구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경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사의 자체 노후화로 내전 보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 건립이 지지분이한 상황에서 지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고 내진 보강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난안전 체험과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지진 등의 재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 지진 가속도 계측기와 계측기 설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 보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고가 명품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 2,264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 종로구 체납은 32억 6,578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우리 구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가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지방단체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전에 서울시가 지난 4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통지하였더니 그 과정에서 총 77억 원의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구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이 14명, 법인이 22개 업체로 총 36명이 공개되었고 체납액은 개인이 약 17억 원, 법인이 약 76억 원으로 모두 9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앞다투어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한하여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고액 상습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체납 기준액인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지 않고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공개한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까? 국회에서는 아예 50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가택 수색도 불사하는 등 법 테러 안에서 갖은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소수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 체납 징수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최고 강력한 체납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어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종 구청장님과 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으면서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 비석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우리 구와 면담을 추진하였고, 면담 결과 공공보도상에 비석을 세우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이 어렵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반대의 의견을 등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이때 김명종 구청장께서 비석에 대한 허가는 불가할지라도 예술의 작품은 분류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건축가로 쌓은 위적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소녀상 설치를 역제안하면서 그해 11월에 설치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 40여 개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지난 10월 22일 중국에 설치됨으로써 총 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중국, 국외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생, 시민들이 추위와 비바람, 무더위 등을 이겨가며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노천에서 수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과 11월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녀상 주변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기에도 비좁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앞 보행 경관 개선을 위한 보도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인 교통규제 심의와 관련하여 관할서인 종로경찰서의 심의에서 1차는 부결, 2차는 규제 심의로 인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녀상 주변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통규제 심의가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종로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종로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신환경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창신승인 도시재생 지역 누리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기존 놀이터 및 주차장을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및 복합문화교양시설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창신동 23-350번지 일대 672평의 부지에 구비 11억 원, 1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11월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놀이시설로 야외 목공 놀이터, 보물섬 찾기, 예술 이벤트, 황토 놀이터, 토굴집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안개 분수, 마을 배움터, 프리마켓, 자연쉼터, 전망대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체험관이나 송라 트라이벌 어린이 미디어 아트 체험전과 일본 야마구치시의 미디어 아트 체험 프로그램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미디어 아트 체험관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 효과 면에서 시각 교육은 20%, 청각 교육은 40%,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은 7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미디어 아트 체험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충만시키는 즐거움의 과정이며 음악과 과학, 미술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 공간을 초월한 공감적 자극과 미적 체험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이번에 조성되는 창신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계획에 강북권 최초의 소규모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지
부총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 2, 3, 4가 해화동, 이화동 지역구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내일로 치러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과 함께 애쓰신 가족분들의 땀과 정성이 알찬 결실을 맺으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관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행복과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이고 어린들에게는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찾아가 본 관내 대부분의 놀이터 바닥은 고무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각종 중구석 및 동물 배설물로 오염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그런 이유로 놀이터 바닥재는 고무 매트로 바꾸고 있는 추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고무 매트의 주 재료는 페트에로 알려져 있고 페트에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벤젤, 톨루렌 등의 총 휘발유성 유기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무 매트는 타이어에 포함한 다양한 중금속들을 유해물질이 충전재로 범벅한 후 납이 들어간 안료로 포장을 해놓은 유해 폐기물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환경 안전 기준에 적합한 고무 매트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고무 매트의 유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고무 매트 놀이터의 유해성은 임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도 그런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시험에 자기 아이를 시험 대상으로 제공할 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무 매트는 한여름 더위에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파손 시 잘 부서져서 부스러기가 어린이의 입안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매트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차례로 거치며 점점 딱딱해져 아이들의 찰가상과 골절상을 당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에 모래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모래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상처를 받는 것은 예방해주고 모래 자체로 아이들의 놀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어릴 적 모래로 두꺼비집을 짓거나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배변과 배설로 인한 모래의 오염 문제는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원에 있는 놀이터의 고무 매트를 점차적으로 걷어내어 친환경 모래로 대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환경 안전 기준 적합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직, 부학, 교남, 청운효자 지역구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의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구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정론을 집필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조금씩 향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사업 신청 건수와 사업 내용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의 자료를 받아 2011년부터 지원 사업의 건수를 조사해 보니 매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꾸준히 가장 높은 건수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문예체 프로그램,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교육 환경 이슈에 따라 순위가 변경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니 2013년 이후부터는 몇몇 특정 학교 교육기관의 신청 건수의 지급 총액이 다른 교육기관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정책들이 구민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여 집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이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큰 교육 경비 보조금은 구청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육기관 학교장의 의견이나 학교 행정 입장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이 신청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매년 의회에서 확정하여 준 25억 이상의 교육 지원 예산으로 교육 환경 예산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 환경이 얼마나 변화된지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 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학교는 구민들의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유로 구청과 협력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시설의 개방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국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라도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도 학교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아이들의 권리 중 놀 권리를 교육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이러하니 주민들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별 사업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같은 사업 구분에 속하더라도 해당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의 영향과 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세부 항목 중 체험학습에서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되는 농촌 탐방을 예를 들자면 단순한 농촌을 보는 것과 문현초등학교의 천문대 관측, 서울농아학교 셀프의 꿈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은 깊이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의 교육경비 예산을 분석해보면서 조금만 방향을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판단하였길래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경비 보조금 일부를 구청에서 직접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특정 사업에 배정하고 해당 학교는 그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직접 명시하여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놀이터를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놀이터를 재정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면 우리 구의 열악한 놀이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고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놀이와 쉼을 통해 즐거워지고 부모님들의 우리 그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학부모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거나 교육경비보조금 주민실사당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로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주민, 민간, 교육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학부모, 주민, 학교 교육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실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 관례적으로 학교 주위로 신청되는 사업이 교육기관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되어 학교 교육경비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데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